안녕하세요. 네, 루베르 로스터를 운영하고 있는 정원식이라고 합니다. 왜 파나마? 뭐 단순하게는 현재 스페셜티 커피 시장에 가장 스페셜티 커피를 상징할 수 있는 나라가 파나마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파나마 커피를 생두를 이제 수입 판매를 시작할 때쯤에는 아직 한국에 그렇게까지 파나마 커피가 유통이 되거나 그렇게 좀 활발한 활동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파나마 커피를 조금 더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싶었고, 예멘 못지않게 제가 좋아하는 이제 커피의 나라가 파나마 커피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지를 가야 되는 이유, 뭐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페셜티 커피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한 번쯤은 가야 되는 곳이지 않을까. 자신이 좋아하는 뭐 일이든 뭐 취미 생활에 조금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가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 조금 더 이 나라의 커피의 뭐 특징, 문화, 뭐 여러 가지들을 조금 더 딥하게 알고 싶으면 산지에 직접 가서 이제 농장주들이나 그 농장의 이제 관계자분들, 그리고 그 환경들을 직접적으로 보고 경험하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제가 갔을 때 정말 놀라웠던 농장 세 개는, 일단 첫 번째로 뭐 아시다시피 에스메랄다, 두 번째 세니소스, 그리고 세 번째는 또뜨마스. 이렇게 세 개의 농장이 좀 가장 인상 깊기도 했고 좀 놀라웠던, 에스메랄다 농장은 일단 피터스 가문이 운영을 하고 있는 농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파나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게이샤라는 품종을 어찌 보면 알리게 된 이제 농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년 전에 그 전부터 이제 파나마도 커피들을 이제 수확을 하고 이제 생산을 하고 있긴 했었지만, 이제 게이샤라는 품종은 20년 전에 처음 발견이 되었고, 그 20년 전에 발견되었던 곳이 이제 에스메랄다의 마리오라시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게 이제 베스트 오브 파나마에서 이제 1등을 기록을 하며 전 세계에 좀 알려지게 된 품종이라고 보면 되고, 그런 어찌 보면 이제 파나마의 게이샤를 알린 이제 농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가지고 오는 편이고, 세니소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번에 제가 2월 달에 처음 방문했을 때도 이제 방문하는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농장과 컨택이 돼서 방문을 하게 되었고, 예상외로 전체적인 커피 테이블의 커피들의 퀄리티가 거의 제가 간 농장들의 거의 1, 2등을 하는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준 농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뭐 다른 나라도 뿐만이 아니지만 내추럴 가공 방식을 가장 좋아하고, 근데 요즘에 파나마도 이제 콜드 퍼먼테이션 아니면 뭐 콜드룸 이런 뭐 가공 방식이면서도 이제 건조 방식을 하는 그 프로세싱을 가장 선호하는 편이고요. 이제 조금 입문자들이나 파나마 게이샤 커피를 조금 더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농장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농장인 엘리다랑 에스메랄다, 이 두 가지 농장만큼은 꼭 경험해보시길 바라고 있고,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엔 당연히 클래식한 워시드와 내추럴을 먼저 경험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굳이 25년도에 조금 꼭 드시면 좋을 만한 농장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BOP에서 최초로 트리플 크라운을 이제 수상하게 된 성적을 낸 에스메랄다와 세이소스,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 뭐 소피아, 누구오, 그리고 엘리다, 또뜨마스, 이렇게 조금 뭐 보이시면 좀 드셔보시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 계기요. 솔직히 계기는 없습니다. 계기라기보단 진짜 단순하게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그게 첫 번째였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면
고객님들한테 이런 커피들을 소개하자 이런 게 첫 번째 발판이었다기보단 그냥 내가 약간 이런 걸 하고 싶다. 난 이런 게 좋아. 약간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진행을 했다가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소비자분들 뭐 저희를 좋아하는 고객님들이 조금 좋게 봐주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아까랑 똑같은 거랑 똑같은데 첫 번째는 그냥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한국에 그런 커피들을 판매하는 게 어렵다, 그런 커피들을 조금 소개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은 조금은 접근하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결국에 이 스페셜티 커피 문화를 계속 발전을 시키고 이어나가고자 한다면 조금은 더 다양한 커피들도 보여주고 이런 프리미엄 커피들도 확실하게 저희가 소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커피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자연스럽게 조금 하이엔드 커피들에 조금 더 많이 접근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맞죠. 그게 가장 첫 번째고 만약 정말 수익성을 원했다면 오히려 이런 정말 딱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스페셜티 정말 그 하이엔드의 커피들을 많이 소개를 하기보단 조금 더 이제 데일리성 있는 커피들이나 접근성이 좋은 커피들을 당연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처음에 적자가 난다고 생각을 저도 하긴 했어도 이 방향성을 계속 이어나가면 조금 더 이 루베르 로스터리라는 브랜드 자체의 이미지가 조금은 더 확고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친 공간과 미친 사람이라는 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고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듣고 싶은 말인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한국에서 정말 이런 희소성 있고 특별한 커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브랜드이다 라는 이미 그런 얘기를 듣고 싶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이 스페셜티 커피를 이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저희 같은 업체나 이제 이런 브랜드들이 조금은 더 많이 소개를 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이런 커피들을 소개하는 브랜드들이 조금 더 외부적으로도 뭐 홍보든 아니면 외부적으로 활동을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독 랏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그 브랜드에서만 먹을 수 있는 커피라는 의미가 짙기 때문에 이제 고객분들에서도 조금 더 특별하고 조금 더 희소성 있는 커피를 경험하는 거에 있어서의 조금 뭐 가치성이나 약간의 뭐 희열감?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 브랜드들도 아무래도 자신의 브랜드에서만 소개할 수 있는 커피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커피들이 조금 그런 작용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 매장 딱 오픈한 4월 11일 날 저희가 오픈했는데 그 4월 달에 저희 브랜드가 오픈하자마자 여러 고객분들이 선뜻 이 희소성 있고 좀 금액대가 높은 파나마 커피들을 바로 드시고 좋아해 주셨던 그때 딱 당시가 조금 많이 떠오르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산지를 이 루베르 로스터리를 운영을 시작하면서 처음 가봤던 상황인데 그 산지에서의 모든 일정들이 기억에 많이 남고 세 번째로는 조금 더 외부적으로 다양한 고객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이제 카페쇼가 조금의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상황과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분
긴장감이 먼저 긴장감이 먼저 딱 생기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카페쇼 때 정말 라인업 자체가 그냥 거의 다 파나마 라인업에 대부분 이제 무료 시음 자체를 하지도 않아서 이 고객분들이 이 저희 엘리 부스에 접근을 했을 때 이 접근성이나 조금의 이 생각 자체가 조금은 거부감이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걱정도 있었어서 처음에 이제 고객분들 만났을 때 긴장감도 되게 컸고 이런 커피들을 그 저희 이제 홈인 이제 루베르 로스터리 공간에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런 커피들을 조금 소개를 하는 자리다 보니까 이 커피들이 정말 잘 표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잘 전달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불안감과 긴장감이 가장 컸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고객님들이 만족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안도도 되면서 고객분들이 저희 루베르 로스터리의 방향성과 이 커피들에 있어서 조금 공감을 해주셔서 좀 가장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계속 이 브랜드를 운영하는 것 자체는 언제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이 루베르 로스터리뿐만이 아니라 이 매장 브랜드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조금 딱 한 가지 일이라고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옥션, 특히 옥션 같은 데에서 조금 더 이제 루베르가 더 많은 커피들을 소개하고자 싶었지만 이게 예상보다 정말 그 옥션들의 커피들에 대한 금액들이 너무 이제 올라가다 보니 이제 그런 커피들을 소개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딱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제 뒤에도 있는 이 대리석입니다. 이 대리석을 저는 정말 좋아하고 이후에도 사용을 할 거지만 저희 매장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공간의 거의 80%는 이제 대리석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후에 지점이는 아니면은 새로운 공간에서는 80% 정도의 대리석을 사용하진 않을 것 같고요. 간단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사후 관리가 어렵고 약간 계절에 따라서 이 대리석에 약간 좀 영향이 조금 있다 보니까 금액대도 세고 그래서 이 대리석만큼은 다른 공간에서 하든 아니면은 새로운 공간에서 뭔가를 다시 했을 때 조금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브랜드 이름을 생각을 할 때 정말 오래 걸리지가 않았는데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 생각을 했었고 그 중에서 약간 공간과 이 커피들과 연관이 될 수 있는 용어나 이제 용어들을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루베르가 이제 루비라는 이제 루비의 어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거의 옷을 입은 거는 거의 무채색에 가까운데 빨간색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빨간색과 관련된 용어들, 이제 빨간색과 관련된 것들을 찾다 보니 이제 루비라는 보석을 이제 찾게 됐고, 이제 루비라는 어원 자체가 루베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 루비의 보석의 의미 자체가 이제 열정과 애정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커피를 접근하는 그 방식들에 너무 적합하다 보니까 이제 루베르라는 이름을 지으게 됐고, 그래서 공간 자체도 조금은 붉은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조금 공간도 디자인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플레이버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컵노트가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을 가장 추구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애프터가 최대한 클린하게 나올 수 있고, 최대한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거를 좀 펼쳐질 수 있도록 좀 추출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조금 가벼울 수는 있지만 조금 저희 기준에서는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정도의 농도감, 그리고 이제 농도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UFO 드리퍼를 사용해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뭐 선정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이제 브루잉의 뭐 맛의 표현이나 이런 저희가 맛의 표현들이 가장 잘 이제 드러나게 해주는 드리퍼라서 사용을 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피마다 조금씩 다른데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저희가 샘플 로스팅을 할 때는 가급적 대부분 다 라이트 로스팅을 진행을 해서 약간 생두 본연의 특징들을 좀 보는 편이고요. 거기서 조금 노트적으로 조금 뭐 너티 계열이나 초콜릿 이쪽 계열이나 이제 단맛이 조금 가장 장점인 커피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제 미디엄 쪽까지 로스팅을 가는 편이고요. 뭐 이제 플레이버가 확실한 커피들이나 조금 더 저희가 이 커피의 본연의 특징들을 살리기 위한 커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적으로 라이트 로스팅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저는 일단은 스킬 전에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스페셜티 커피에서 일을 해야겠다, 스페셜티 커피가 그냥 맛있고 좋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커피를 왜 이 스페셜티 커피라는 거를 왜 업으로 삼고 싶고, 내가 이 커피라는 걸로 인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즐거워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스킬은 솔직히 이제 뭐 학원이든 아니면 매장 뭐 어디 브랜드에서 스킬을 이제 점점 키울 수는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 마인드나 마음가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거는 어느 브랜드 가서나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나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당연히 그 브랜드의 모든 이제 스킬이나 아니면은 이제 행동들을 전부 다 이제 가져가는 게 좋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들도 저는 결국에 남이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얼만큼 이 커피를 스킬을 다루고 이 커피를 얼만큼 전문성 있게 하고 싶은지가 일단 첫 번째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먼저 뭐 책이든 유튜브든 이런 것을 보면서 조금씩 습득을 하고, 이제 그 브랜드의 대표나 아니면은 이제 뭐 자신보다 경력이 더 있는 분들에게 교훈도 듣고 함께 뭔가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계속 스킬을 키우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딱 첫 번째로 마음가짐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고 싶냐가 가장 중요하고, 이 커피를 다루는 능력은 뭐 이 커피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이든 간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능력이 조금 더 애초에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뭐 조금 서툴 수도 있지만, 이 마음가짐 그리고 그런 마음, 이런 이제 마음들은 절대로 능력이 있다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봅니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거고, 그 사람의 기준 그리고 그 브랜드의 기준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정말 습득력도 빠르고 정말 시간이라기보다 그 시간이긴 하겠죠. 그 하루에 얼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정말 빠르게는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그래도 나름 교육도 진행을 해야 되고, 이제 습득하는데 조금은 시간이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많이 먹는 것보다 일단은 커피에 적혀져 있는 노트들, 그 노트들에 적혀져 있는 그 원물이죠. 그 실질적인 그 과일이면 과일, 차면 차,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고, 그냥 단순하게 커핑을 해서 그 커피를 먹으면서 노트가 뭐 이게 나오네 했을 때 그거를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는 것보단 만약에 어떤 커피가 뭐 자스민, 복숭아 이런 게 나왔는데 왜 나는 그런 게 안 느껴지는데 자스민, 복숭아 어떻게 느껴지지? 이런 고민이 있다면 자스민 티를 드셔보시고 복숭아를 드셔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센서리를 키우는 게 가장 빠르게 습득이 된다기보다는 이해력이 조금은 더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먼 미래까지 보는 성향은 아니라서 당장 오늘 하루, 당장 내일 이렇게 조금 보는 편이라서 뭐 먼 미래 아니면 뭐 앞으로의 계획이 그렇게까지 막 잡혀져 있지 않은데, 바램이라면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이 방향성과 저희 루베르 로스터리의 아이덴티티가 조금 더 구축이 되고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서 조금 더 한국에서 정말 이 스페셜티 커피의 문화에서도 확실한 컬러가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 뭐 지금 당장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제 뭐 앞으로 연말이나 연초에도 조금 재미난 이벤트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은 관능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제가 뭐 당연히 모든 로스터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사용한 로스터기가 그래도 한 8개 정도의 브랜드 정도가 되고, 그 안에서 제가 정말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제가 가장 선호하는 느낌으로 이제 커피를 표현하는 로스터기가 프로바시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로스터기가 어찌 보면은 이 커피의 원재료를 가장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 자체의 안정성을 조금 많이 본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프로바시 충당하는 로스터기였어서 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제 모든 이제 스페셜티 커피의 브랜드 이제 업체분들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이제 한국의 이제 스페셜티 커피 문화를 조금 더 지속 가능성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서로가 조금 더 많이 함께하고 공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